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10월 22일장이 마감이 됐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어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답답하고 지루한 시장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제지 관련주와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또 괜찮은 모습들이 나왔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개별 종목 장세로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런 테마와 이슈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로 좀 매매할 구간을 대응을 해서 좀 수익을 짧게 챙기는 그런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실히 계속 종목 장세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대응을 하는 것이 좀 현명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특징주 좀 살펴보고 바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 매매 대응을 좀 해봤는데요. 오늘 한전기술하고 덱스트를 매매를 했어요. 덱스터죠. 예, 덱스터는 메타버스 관련한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라 오늘 메타버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저는 덱스터를 좀 공략을 해서 수익을 좀 챙겼고요. 반면에 한전기술은 아쉽게 좀 손실이 좀 났습니다. 자,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이죠. 오늘 어제 이렇게 종가상으로 돌파를 한 이후에 오늘 다시 또 강하게 아침서부터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와서 아래쪽으로 좀 빠졌다가 이제 상승이 나왔죠. 돌파 매매로 대응을 했다가 손절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좀 손절을 하면서 이 종목에서 손실을 좀 키우고 오른쪽 뺨과 왼쪽 뺨을 두 번이나 좀 맞는 양사도구를 맞는 그런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여기서 돌파 매매 대응을 해서 이렇게 이제 조정돌제 잡았다가 이 자리 이탈 나오길래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한 차례 했고요. 다시 재돌파를 하길래 제가 보통 이런 이제 모습이 나오면은 잘 매매를 안 하는데 거래를 또 싫으면서 돌파를 했고 또 52주 신고가 영역이라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한번 잘 걸렸다 그러고서 바로 또 여기서 이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 손절하고 여기서 손절하고 해서 한전기술에서 좀 손실을 키워서 오늘은 덱스터에서 수익을 냈지만 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는 하루가 됐습니다. 자, 안전기술 매매한 내역을 좀 보면, 자, 이렇게 좀 매매가 됐죠. 사실 요 자리 돌파할 때 여기서 잡는 게 가장 좋았는데 제가 이걸 좀 늦게 봤어요. 예, 여기서 이제 돌파 나왔을 때 요런 자리에서 조정 구간에 매수했다면 이 구간 수익 챙겼겠죠. 예, 요게 한 3% 넘게 반등이 나온 구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 봉을 보고서 체크가 돼서 충분히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조정 구간에 매수했다가 요 자리 이탈을 해서 바로 이제 좀 잘라냈고요. 다시 여기서 이제 재돌파를 했는데 매수를 안 하던 그런 스타일인데 오늘은 이 종목이 52주 신고가 영역이라 그리고 거래도 이제 확실하게 좀 터트리는 모습이라 매수했다가 역시나 제대로 그냥 손절 당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팔고 여기서 팔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손실금이 좀 커졌고요. 자, 한전기술은 이렇게 해서 이제 손실로 좀 마감이 됐고요. 두 번째 종목 덱스터 매매 대응을 좀 했죠. 자, 덱스터는 과거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대장주로 굉장히 강한 상승을 줬던 종목입니다. 이런데도 이제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또 여기서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인데, 요런 자리 돌파를 하는 모습이 또 나와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로 맥스트라든가 MP, 자이언트 스텝 같은 종목들 강하게 좀 움직였죠. 근데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제 기준에서는 덱스터가 좀 매매할 구간을 줘서 매매 대응을 했던 거고 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매매 대응 구간이 있다면 거기서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냈다면 잘 하신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돌파 나올 때, 요 돌파봉 보고서 이렇게 이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반등 나오는 구간 분할로 좀 매도를 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요 구간이 한 3.7% 정도 반등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뭐 분할로 수익 챙길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을 했죠. 자, 이렇게 이제 매매 대응을 해서 수익을 좀 챙겼고요. 자,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됐죠. 매수가 되고, 요렇게 이제 분봉상 좀 길게 보면, 요런 구간 돌파를 할 때, 여기서 이제 매수가 된 거죠. 자, 매수가 돼서 위쪽 구간으로 상승 나올 때 분할로 다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지루하고 좀 눈치 보는 장세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 줄 때 지금은 빠르게 수익 챙기는 게 좋습니다.
강하게 상승하는 상승장일 때는 일부 물량을 홀딩을 하면서 수익을 좀 키우는 게 좋은 전략이지만 지금 같은 시장은 눈치 보기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등락이 좀 위아래로 갇혀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수익 줄 때 빠르게 수익 챙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두 종목 대응하고 약손실로 좀 마감이 됐고요. 자, 오늘 특징주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와 이 제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좋았죠. 메타버스 관련주는 덱스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맥스트도 괜찮은 움직임을 좀 보였어요. 자, 맥스트는 근데 일봉상 매물대에 갇혀 있는 구간이죠. 앞에 이제 매물대들이 크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리에서 대응하는 거 저는 좀 좋아하지 않는데 거래 대금이 좀 괜찮게 터졌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대거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종목도 사실 대응해 볼 만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런 자리 돌파할 때 여기서 잡았으면 최고였겠죠. 그랬으면은 뭐 수익이 잘 났을 것이고 요런 자리 돌파할 때도 뭐 이런 데서 대응했다면 짧게 그래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돌파된 구간을 잘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고 오장에 살짝 빠졌죠.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맥스트는 일봉상의 위치가 좀 좋지 않아서 이 종목을 좀 대응을 하진 않았고 덱스터를 좀 대응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도 강하게 좀 움직였죠. 자, 자이언트 스텝은 이런 매물대 자리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앞에서 한 차례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왔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매매하기가. 그리고 분봉상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어떤 구간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서 좀 대응할 만한 구간이 사실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저는 좀 패스를 했었고 NP라는 종목이 오늘 좀 괜찮긴 했어요. NP라는 종목이 이 증권사 리포트가 좀 있었죠.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 종목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가장 좀 저평가가 돼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이슈가 좀 있어서 여기서도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여기 상한가 들어갈 때 아마 그 리포트가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이 종목은 제가 특징주 분석을 좀 해드렸던 적도 있어요. 매물대가 갇혀 있어서 이런 자리 대응을 하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구간인데 여기서는 움직임이 별로 안 좋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오늘은 이런 매물대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이고 거래 대금이 또 역대급으로 터졌습니다. 특징주 겸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2주 신고가에 완전 신고가죠. 월봉상 완전 신고가 자리고 단기에 좀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분봉상 움직임도 좀 괜찮았어요. 이런 자리가 가장 좋았던 자리고 자, 요런 자리 돌파할 때가 가장 좋았죠. 여기가 가장 이제 핵심적인 타점 자리였어요. 여기서 잡았더라도 괜찮았죠. 그런데 저는 덱스터를 대응을 해서 MP는 패스를 했고요. 뭐 요런 자리 돌파할 때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짧은 구간 또 수익 구간을 줬고요. 장 마감 때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보였는데 시장이 장 막판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수급이 좀 출회가 되면서 시장이 쭉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도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 특징주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고요. 신풍제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지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제지 관련주들의 이 일봉상의 위치는 전부 다 역배열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장 초반에는 좀 상승을 강하게 해주는 좋은 모습이었지만 장 초반 이후서부터는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진행이 됐었죠. 오늘 신풍제지가 관련해서 대장주로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고 포장용 상자 가격이 인상된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10% 정도 인상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이 종목들이 관련해서 쭉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거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상승 나오는 구간에서 대응하기는 진짜 어렵죠. 뭐 이런 자리 돌파한다고 여기서 잡는 것도 진짜 애매합니다. 이거는. 신풍계지가 상한가를 찍고서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다른 종목들은 뭐 2등, 3등주 같은 경우는 그냥 아래로 쭉쭉 빠졌거든요. 대형 포장이 좀 2등주로 좀 움직였었는데 대형 포장은 상한가 찍지도 못하고 신풍재지가 상한가 찍고 빠지니까 얘는 뭐 거의 더 빠졌고요. 그리고 영풍재지가 한 3등주 정도 움직였죠.
자, 영풍재지는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항상 대장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신풍재지가 대장주로 움직였지만 아래쪽으로 쭉 빠졌다가 장 후반부에 다시 이걸 또 들어 올리더라고요. 근데 일봉상의 위치가 역시나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121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 제가 매매 대응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움직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앞에 이런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면 물려 있는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이런 분봉상의 움직임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상한가를 굳히더라도 매물을 쏟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역배열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대응하지 않는 게 좋다. 뭐 윗꼬리를 달고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거래 대금도 약하고 일봉상 위치 딱 봐도 좋지 않죠. 네, 그래서 신푼지지는 그냥 지켜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 오늘 시장에서 뭐 특별하게 움직인 종목들이 없어요. 그리고 일부 종목들 빼고는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특징주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위아래로 진폭을 가져갔지만 답답한 도지 캔들로 마감이 됐죠. 그래도 아래쪽으로 좀 깊게 빠지지 않는 모습이고 코스피 시장은 이 3,000포인트라는 의미 있는 구간을 그래도 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래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죠. 이런 구간에서도 그랬고 이틀간도 3,000포인트는 종가상으로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하락을 깊게 준 구간에서 반등 구간이지만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만한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좀 지킬 선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수급적인 측면은 계속적으로 좀 좋지 않습니다. 환율이 조금 하락을 한 이후에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도 뭐 강력하게 들어오는 부분도 아니고 오늘은 또 매도 수급으로 전환이 됐죠. 수급적인 측면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뭐 그렇게 좋게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좀 뜨뜻미지근한 것도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코스닥 시장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자, 코스닥 시장은 양봉으로 살짝 마감을 하긴 했지만 역시나 이제 캔들의 몸통이 짧은 그리고 위아래 진폭을 가져갔지만 좀 답답한 그런 흐름을 똑같이 좀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코스닥 시장은 1000포인트를 돌파를 했다가 살짝 무너뜨렸지만 21선을 제가 이렇게 눕는 과정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조금 기간 조정, 횡보 조정이 있으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빠르게 가격 조정을 주는 것보단 위에서 최대한 버티다가 떨어지는 게 위쪽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 요렇게 이제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훨씬 더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버티면 버틸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21선 요렇게 이제 누울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살짝 우하향이죠. 그래서 21선을 요렇게 이제 옆으로 눕히는 과정이 횡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요렇게 버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장 진행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기업들의 호실적이 발표가 되고 또 최근에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30만 건을 좀 하회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좀 좋게 반영되는 그런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우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장중에 경신을 했다가 지금 고점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 양봉을 만들어 주면서 5일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아주 강한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어떤 악재의 상황에서 시장은 그래도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뭐 뜻하지 않은 진짜 호재거리가 만들어지거나 좋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생긴다면 또 다우 같은 경우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존재 조건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다우 지수가 또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위로 뻗어 간다면 우리 시장은 조금 더 높은 위쪽 구간에서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위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악재 구간에서도 시장은 상승할 수 있고 호재 구간에서도 시장은 또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시장이기 때문에 뭐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에서의 시장의 어떤 산재에 있는 악재들이 다 해소가 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종목 장세의 움직임으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메타버스 관련주 또 재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처럼 다음 주도 종목 장세에 의한 어떤 테마나 이슈에 의해서 강하게 만들어지는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로 대응을 좀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